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월 2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. 다주택자 증세 현실로 드디어 나왔네요. 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우려먹는 경향이 있고요. 양도세 중과 양도세 가산세율 붙는 것을 유예해 주던 것을 정상화한다라는 부분,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. 요거는 얼마 전에 했던 신년 대담인가요? 예. 고때 그 이전부터 요건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. 아무튼 대통령 발언을 빌리자면 투자가 되었건 투기가 되었건 그런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이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느냐? 그 말이죠. 그 말. 아무튼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봐서는 '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아니구나.' 그러면 어 증세 현실로 이거 증세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, 다주택자. 예. 안 팔면 됩니다. 안 팔면 이 양도세 부분이기 때문에 안 팔면 됩니다.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이 오른다면 보유세가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겁니다, 이게.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이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. 단순히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은 '아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거구나.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기본 세율에 따라서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2주택자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% 정도 되나요? 대구에? 예, 대구에 주택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한 15% 정도. 이 15% 중에서 한 8할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노리는 사람일 것이고요. 그 외에 다주택자는 정말 또 소수에 불과합니다. 물론 또 그 소수가 집값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. 자, 이 표준 기본 세율에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되는 부분이 가산세율이 요 부분이 팔았을 때 면제되던 부분이 원래대로 더해지게 되면은 뭐 비싼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제가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나요? 뭐 10억짜리 뭐 원래는 세금이 5억이었는데 뭐 9억으로 뛴다든지 뭐 10억으로 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더라. 이 유예 기간은 촉박해 있고 서울의 거래량은 그렇게 살아나지 않고 대출 규제 때문에 비싼 주택들은 거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. 그럼 과거에는 야 규제해봐라 결국에는 오르잖아. 이 공식이 맞았어요. 지금도 맞게 성립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자 뉴스 뭐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는 15억 이하가 주로 위주더라. 강남권 다 뜨고 나서 노도강이 이제 뜬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또 분위기는 안 좋았거든요.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거래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 15억 이하, 10억도 비싸긴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비싼 아파트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. 다주택자 5월 초까지 안 팔면 양도세 폭탄. 로봇주 미쳤죠. 줄 때는 먹어야 됩니다. 줄 때는 먹고 또 튈 때는 빨리 튀고. 오늘 뭐더라? 현대 뭐로 이름 뭐죠? 무백스 뭐시기는 5만 원 갔던 게 3만 5천 원까지. 예. 하루 만에. 뭐 휴림 로봇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지 싶은데 아무튼 이 가격을 보니까 야 5억 했던 아파트가 3억 5천까지. 물론 이 5만 원까지 갔던 현대무백스네. 현대무백스는 불과 한 반년 전까지 한 5천 원 했을래나? 한 5천 원 했을래나? 한 반년 만에 텐베거가 되고 누군가는 기다림의 시간에서 이걸 먹고 누군가는 꼭지에 타서 이렇게 폭락을 맞이하고 잘 맞지 않습니까? 부동산 시장하고 이 자산 시장이 돌아가는 게 비슷하더라. 예, 제가 어떤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. 코인이 그 인베스팅이라는 그 앱에서 보면은 이 관심 종목 순위가 한 20개 정도 나올래나 1번부터 쭉 해서 나옵니다. 그러면 현재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은가? 때로는 환율에 관심이 많고 때로는 원자재에 관심이 많고 요 근래에는 한국 주식들도 간혹 등장하기도 하는데요.
그 코인은 항상 첫 화면에 있었습니다.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기다립니다. 아, 지금 요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또 한 방 들 거야 기다립니다. 근데 이렇게 한번 광풍이 몰아치고 지나가는 곳에 남는 것은 무관심뿐이더라. 아, 그것이 참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. 또 그러다가 대박이 나기도 하고 영원히 묻혀버리기도 하고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. 자, 서울 아파트 거래량 4,500건, 1월 달도 4,500건이면요. 20년, 21년 다음으로는 많은 거래량입니다. 자, 이때 재빨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테고 또 살려고는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.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. 또 다른 문제는 올해 대출 총량이 더 많이 줄어든다. 대출 총량이 뭐 많으면 24조, 24조 정도 저는 봅니다. 24조. 한 달에 2조 정도 풀리는 돈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다시 이렇게 광풍을 일으켜서 그 틈에 내 걸 팔고 나가고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. 3월에는 3조, 4월에는 4조, 5월에는 5조, 6월에는 6조 이 흐름으로 가져야지 이 거래량이 폭발하고 손바뀜도 용이해질 텐데요.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26년 부동산 시장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. 매도 물량 4만 개에서 3만 9천 개,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이고요. 뭐 임대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까지도 보이지는 않습니다. 대구의 거래량은 지난달 같은 날과 견져봤을 때 비슷한 흐름 갑니다. 그럼 그게 적은 거래량이야. 2,200건. 결코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. 수도권을 억눌러서 지방이 튀어 올라야 되는데 대출 한도는 대출 총량 규제는 전국이 공통 요소입니다. 물론 수도권을 억누르면 그 남는 대출 여력이 지방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지방을 그렇게 투자 가치 있는 상품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. 뭐 과거에 KTX 타고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는 영상들,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집 사러 오는 짤들 그런 짤 없잖아요. 그런 짤 없습니다. 자, 대구에 6억 이상 아파트도 거래량 250건, 네, 250건에서 300건 요 사이. 아무튼 좀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고가 아파트 거래량. 수성구 거래량, 달서구 거래량 보면 격차가 20% 정도. 이게 확 뜰라 그러면 수성구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그것도 하나 또 관전 포인트로 볼만하죠. 분양권 거래량은 1월 달 들어서는 2월 달보다는 작년 12월 달보다는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. 분양권 매물이 이제 입주를 많이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자, 실거래 가격 보고 지나갈게요. 두산 이브더 제니스. 이 와중에 신고가. 이 대형 평형에 참 대안이 없습니다. 맞죠? 이제는 대형 평형을 만약에 짓는다. 70평대로 짓는다. 와, 그러면 기본 분양가가 뭐 한 30억 이상, 뭐 35억 넘어가지 않겠습니까? 주변 인프라도 없는데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. 자, W 15억짜리, 16억짜리 거래도 눈에 보이고요. 버머 센트럴 브리지오 이 동대구가 뜨면서 이 범어동 쪽이 뜨고 하면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쪽 라인이 그전에는 이쪽 라인이 더 그랬다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범어 이동이 또 뜨게 된다면은 이쪽은 또 재개발 또 통짜로 하게 된다면 또 분위기가 또 이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뭐 근래에 분양도 있었고 거래 요렇게 있었던 요런 쪽 라인이 조금 더 각광받고 있더라. 만천 삼정 그린코어 아이디파크 고점 대비 아직도 78%거든요. 2019년식 완전 거의 준신축 아닌가요? 한도 아파트도 근래 거래가 좀 있었고요. 버머 센터를 부르지오 3층 10억. 물론 요건 뭐 향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어, 주상복합들은 차이가 좀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. 보통 아파트 단지 같으면 뭐 지하철 역에 가깝냐 뭐냐 뭐 대단지면은 좀 영향도 좀 있겠고 층수에 따라서 요 정도 차이만 보면 되는데 저 타입까지 보려면 주상복합 시세 알아보기는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. 듀 스타일스 7억 7천. 요게 이제 찐 가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? 요게 이제 찐 가격. 그전에는 조금 뭐 분담금이나 요런 것들 강가되어서 뭐 6억 초반에 나오고 막 요런 것들 그 가격은 아니다. 실제 가격은 아니다. 요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뭐 요거 가격 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? 동대구 이안센트럴 D 7억 넘어가는 금액도 보이고요. 두리역자이 6억 6천 직거래. 45층, 45층. 요것도 요 가격으로 보면 좀 곤란하죠.
자, 동대구 지역 신고가 계속 보이는데 그 오름폭은 조금 그렇습니다. 상인이 편한 48평 6억 5백. 아이고야. 이 거의 한 10억 돈 했지 싶은데요. 월성 웰더 메리디앙 41평 6억. 아무것도 없을 때, 아무것도 없을 때.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. 어느 순간 센터가 되어버리고, 참 입지를 보고 향후에 이곳이 어떻게 변해갈지, 그런 것들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하겠더라. 진짜 이 허벌판 이 너른 뜰에 이 한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좀 외로운 시기를 견뎠잖아요. 그 막 할인 분양하고 막 넓은 평형들. 야, 과연 또 그렇게 좋은 시절이 올까? 뭐 재개발을 한다, 뭐 재건축을 한다, 일사불란하게 싹 탈바꿈을 하고, 그것도 쉽지 않고. 그렇다고 뜨문뜨문 아파트 단지가 이제 한 개씩 억지로 막 분담금이나 이런 장벽을 띄워놓고 건설되었는데 주변 인프라는 없고, 또 그 다음에 한 개 생겨도 또 주변 인프라는 안 갖춰지고, 이런 것들은 또 가격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제 중고층의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절인데, 뭐든지 쉽지 않다. 니는 왜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냐?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, 뭐 현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만 막 제가 띄워가지고, 그걸 믿고 또 샀다.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? 저는 부추길 생각도 없고, 무조건 사지 말라고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. 이런 거 시청 이슈로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. 예, 한창 바람 잡던 시기에 제가 있어 봤는데, 5억 6,500, 3억 7천, 3억 7천. 시청 들어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래나? 시청도 곧 들어오지 않겠습니까? 근데 예산 많이 내려준다고 하니까 대구 경북 통합이 갑자기 막 급물살을 타고 가는 분위기인데, 아니 대구시청은 대구시청대로 두고, 어 경북도청은 그 돈 많이 싸발라 놓은 거 있잖아요. 경북도청은 경북도청대로 그대로 두고, 말만 통합이면 이거 의미가 있겠냐? 차라리 옛 경북도청 자리에 진짜 그럴싸하게 맞죠. 대구시 신청사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근데 이게 이미 다 진행 중인 상황이라 가지고 그것도 판을 뒤집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, 저 또 공항을 생각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고, 그 통합신공항이 생긴다고 뭐 해외 노선이 많이 생기겠습니까?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여행 가서 돈을 팡팡 쓰겠습니까? 하다못해 동남아를 가가지고 하려고 해도, 태국 이런 데를 가려고 해도 바트와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. 예. 실거래 가격 평당 1,000만 원대. 요 정도 맞죠? 요 정도까지만 봐도 평당 1,000만 원대 아파트까지만 해도 나의 예측이 굉장히 많이 맞구나 이런 느낌인데, 4억대 한 중반 하던 것이 5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.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냐 했는데, 뭐 한 2년 평균 잡아서 10%, 한 14% 이렇게 뛰어버리니까요. 저는 예금 수익률이나 뭐 채권 수익률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. 뭐 요 정도 수준까지만 봤지. 예금을 하나, 지금 사나, 내년에 사나.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뛰더라고요. 수많은 이게 뭐 증권 전문가 이런 거 방송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. 예,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. 많이 보다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. 수많은 전문가들인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.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. 근데 맞는 것만 계속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떠들어대고 그것을 반복하면 그게 전문가죠. 전 또한 이 수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, 사실 그냥 일개 개인에 불과합니다.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더 많은 정보를 뭐 취합하고 한 것이지, 요즘은 정보가 워낙 열려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발언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. 하루에 뭐 짧으면 8분, 길면 뭐 15분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요.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, 강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지만 저는 거꾸로 올라가듯이 제가 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
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잡고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. 자, 뒷부분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칠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, 대단히, 대단히 감사합니다.